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봤다면 이번엔 조금 더 약간 고급 기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f.info 하면 데이터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겠죠. 데이터 정보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컬럼들이 있고, 그리고 not null, null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none null, none null이면 비어있지 않다는 거죠.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르네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점은 서울에 지역코드 108이 저장되어 있는 정수였고요. 나머지는 실수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살펴보면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describe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개수 아까랑 똑같이 세줬고요. 민값 이제 평균이죠. 평균 그리고 표준 스탠다드니까 표준 편차 그리고 민값 제일 작은 값이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4분위 값 여러분 다 알고 있죠. 4분의 1, 뭐 4분의 2, 4분의 3, 맥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이걸 보고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뭐 4개 열밖에 없어서 그런데 열들이 많아지면 또 이것들 복잡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서 우리가 최고 기온 선택하는 방법 배웠죠. 여기에서 이렇게 최고점 min 하면 최고열에 대한 평균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최고열의 중앙값 한 번에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앞에서 봤었던 18.6과 동일하네요. 자, 그리고 최고의 민값 영하 16.3 최고의 맥스값 39.6 사실 앞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그 시리즈 데이터의 점 함수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밸류 카운트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지금은 날짜 데이터라서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보시면 서울의 최고 기온 4만일 넘는 데이터 중에 27.8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27.2도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를 아예 카운트를 딱 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그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카운팅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비어있는 데이터가 몇 개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df 최고 기온에서 is na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not a number nan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nan이라고도 나타나고요. na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어쨌든 숫자가 아닌 값을 여기서는 not a number는 비어있는 데이터란 뜻이에요. 아까 null이라고 했었죠. 비어있는 데이터, 결측치, 결측값, 누락값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true, false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게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true, false 중에 true만 딱 추리는 방법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df 대괄호를 한 번 더 감싸주시면 true인 것들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50년 9월 1일부터 쭉 없다가요. 여기 1953년 11월 30일까지는 6.25 데이터 때문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1967년 어떤 날 그리고 2017년에 10월 12일은 최고 기온만 빠져있는 날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없는 데이터들을 아주 간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8개 이 날짜에 대해서 최고 기온이 빠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is na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들만 딱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sum이라고 해주면 true를 1로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토탈 그 합을 알려줍니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758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 사실 비어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0으로 채워준다. 특정 값으로 여기다 0을 쓰시면 돼요. 지금 안 보이지만 0으로 이렇게 하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실행했을 때 우리 눈에 딱 이 데이터 프레임이 보이면 이거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만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영하고 싶으면은 df는 df.필라 0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확인만 할게요. 0으로 채우는 건 좀 이상하죠. 0으로 채웠더니 이번에는 어쨌든 데이터는
4819개가 꽉 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전에 나온 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950년 8월 31일부터 데이터가 비어 있다면 8월 30일 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ffill 이렇게 하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실행 한 번만 해주면 알아서 자기가 쭉 처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값 다음에 나온 값으로 이전 값을 채워주는 방식은 bfill 이렇게 해주시면 또 알아서 쭈르륵 채워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어있는 값을 지우는 방법 drop na, 그러니까 another number, 비어있는 값을 드롭 하겠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됐어요? 406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기온 데이터 중에 뭐 평균 값으로 해주기 좀 애매하고 날짜 기온의 계절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f.dropna 이렇게 na 하면 여기에서 그 비어 데이터를 지운 이 데이터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걔를 df2로 우리가 앞으로 쓰겠다라고 해주면 이제 원본 데이터 df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비어있는 값을 지운 df2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 봤더니요, 이번에는 카운트가 전부 다 4061로 똑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어있는 값을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최고 비어있는 값을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 뭐 엑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딱 df2에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바로 정렬이 돼요. 자, 그러면 영하 16.3도부터 39.6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림차순으로 언제가 제일 더웠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2018년 8월 1일 제일 더웠구나. 이것들 랭킹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요, 탑10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df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들을 이렇게 슬라이싱 10개를 하면 지금까지 서울에 가장 더웠던 탑10 날짜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도 간단히 저장할 수가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판다스 세이브 엑셀, 엄청 낮은 수준의 영어를 이렇게 쓰면 검색하면 한글로도 아주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여기서는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to excel이라고 한다. 자, to excel이라고 하면 되고요. 샘플이 나와요. 보면 그럼 to excel 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코드를 그대로 붙여다가 우리는 여기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데이터 프레임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얘니까요. 얘를 10개를 잘라도 얘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행렬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output.xml 파일이 좀 헷갈리면 서울 탑10 이렇게 해서 파일을 실행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여기에 서울 탑10 엑셀 파일이 생긴 거 보일 수 있죠. 지금 콜앱이니까 여기서 이거 다운받으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 이런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면 구글에 여러분들이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